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박미라입니다. 4월 8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순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2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북 리스크와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악재가 지속되면서 외국인은 나흘째 우리 시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내부적으로 금통위와 옵션 만기일을 기다리고 있죠. 금리 인하 여부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장당 자산 대응자를 살펴보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시 구간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돌아오죠. 코스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27포인트 하락한 1926.96포인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초가는 1927포인트였습니다. 개장 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 혼조세를 연출했는데 1920선 지지는 받는 것 같습니다. 낙폭을 줄여주면서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죠. 역시 나흘째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쪽에서 2천 넘게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 쪽에서 이틀째 동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준 삼성전자가 1.4% 이상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자동차 흐름도 선방하는 모습인데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아차 역시 0.39%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반면 SK하이닉스 2% 이상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한국전력도 2% 이상 떨어지고 있죠. 반면 오늘 LG화학이 오랜만에 강세를 보여주면서 2.5% 이상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가는 10포인트 이상 하락한 536.6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 형님보다 낙폭을 더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초가는 괜찮았습니다. 547포인트로 출발했지만 11시 구간 이후로 낙폭이 커지면서 현재는 540선을 내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분석해보죠. 네, 수급으로 보면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부담을 주고 있는데 현재 기관 쪽에서 258억 원, 외국인이 246억 원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만이 453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전 종목이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대장준 셀트리온이 1.3%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파라다이스와 CJ50이 2%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동서가 1.9%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CJ 홈쇼핑과 CJ ENM 모두 2% 이상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도 4.5%, 5% 가까이 급락하고 있고 CJ 역시 3.9%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BOJ 발표 이후 엔화 가치가 주요 통화 대비 하락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는 2.49% 상승한 13,152포인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청명절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중국 상해 증시는 신종 조류 독감이 확산될 거란 우려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74% 밀리면서 2,209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원 30전 상승한 1,139원 10전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1,134원에 개장한 뒤 오름폭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세한 시장 분석은 전문가와 함께하죠.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스피 쪽은 계속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거센 가운데 오늘 그 가운데 전기전자 업종 사주고 있어서 눈에 띄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 엔달러 환율이 98엔대를 돌파하고 있어서 부담을 주고 있죠.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장 수급과 업종별로 분석해 주시죠. 네, 코스피 쪽이 일단은 민간주 쪽의 반등들이 좀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큰 특징을 오늘 보자면 민간주들의 그러한 반등과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또 그동안 조정을 보여주지 않았던 흐름 속에서 오늘 좀 큰 폭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 2% 가까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내수주 위주의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면서 민간주들이 상당히 좀 약한 IT 쪽을 제외하고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좀 오히려 내수주들이 또 밸류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민간주들이 또
좀 약간 단기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올 시점이긴 하죠. 예, 그러한 시점에서 잘 반등이 나와줬고요. 그러한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면 일단 오늘도 외인들이 한 2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150만 원을 잘 지켜주면서 현재 지금 1.5% 정도 상승 중인데요. 지수는 보합권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1.9% 정도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가격 조정이 없었다 보니까 전일과 오늘 좀 가격 조정을 좀 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수급적인 부분은 이제 외인 기관 동반 매도가 나오지만 그러한 수량적인 부분을 보자면 실제적으로 매도하는 부분을 보자면 그동안 또 매수했던 금액에 따지고 보면 그렇게 뭐 많은 매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나타나면서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코스피 쪽에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외인들 같은 경우 거의 모든 업종을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운수 장비 쪽, 오늘 같은 경우 부품주를 위주로 해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또 업종을 매수를 해주고 있죠. 전기전자라든가 운수 장비 쪽, 그리고 뭐 화학업종, 철강금속, 금융 거의 모든 업종을 다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건설 쪽 같은 경우도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지금 현재 보합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징적인 이제 업종을 보면 일단은 뭐 전기전자 쪽에서 삼성전자가 잘 150만 원을 지켜주면서 재차 상승을 하고 있는 아주 뭐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 쪽, 그리고 화학이라든가 건설 이런 섹터들의 이제 반등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관련한 그런 테마주들, 엔터, 모바일 게임, 전자결제 이쪽 섹터에서는 오늘 전자결제 섹터가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는 일단은 이제 다들 이제 오늘 민감주들의 흐름은 좀 반등의 흐름입니다. 기관의 매수에 의한 자동차주들의 반등, 또 화학주도 마찬가지고요. 건설주들도 이제 부동산 그러한 정책 부분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오늘의 민감주들의 그러한 상승은 좀 기술적인 자율 반등 이러한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좀 전에 그런 설명드린 일단은 특징적인 그러한 업종별 종목을 좀 보면 오늘 뭐 현대모비스가 지금 시장에 추가 하락을 좀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코스피의 보합권 유지를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가 강하게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전자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화학 쪽에서는 뭐 LG화학이라든가 롯데케미칼 이러한 종목들이 반등을 좀 주고 있고요. 테마 쪽에서 뭐 AI 관련해서 파로 이러한 백신 관련 종목들, 그리고 뭐 수산 관련주, 반면에 또 여행 관련주들은 또 상당히 급락을 또 하고 있는 모습이고 상당히 뭐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 많이 좀 위축이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모두투어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급락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제 전자결제주 중에서 KG 모빌리언스 이러한 정도가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럼 전략적으로 가면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 여태까지 내수주 위주의 그러한 뭐 전략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흐름이었죠. 그러한 흐름이 또 맞는 흐름이라고 보고요. 현재까지도 그러한 흐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오늘 이러한 흐름을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현재 지금 뭐 내수주나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좀 부각이 되어 왔고 기존에 이제 기관이나 메이저들의 포트에 많이 또 편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현재 그러한 또 내수 관련 쪽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즈음이 실적을 발표하는 즈음이 시장이 좀 변화되는 그런 시기가 또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 밸류의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동안 강했던 내수 관련 쪽들의 종목들이 밸류 부담을 좀 느끼게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동안 또 주가 시장에서 좀 소외를 당한 그런 민감주들의 이러한 흐름들이 반등을 주고 반등에 이어서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다면 이 종목들이 오히려 또 밸류 부담이 없는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 종목들이라면 충분히 그러한 종목들에서 밸류 부담 없이 이러한 매수세들이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는 현재 지금 이번 주 목요일이죠. 만기일과 또 금통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그러한 시기까지는 현 구간에서 너무 또 발빠른 대응보다는 그 시기까지 좀 관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민감주들이 오늘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일단은 반등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고 현재 또 코스닥 쪽에 오늘 큰 폭의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코스닥 쪽에 또 잘 가든 아직까지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그대로 좀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종목들을 또 다 매도해버리고 다시 코스피 쪽의 민감주 쪽으로 또 치중을 하는 비중 확대를 하는 이러한 전략은 너무나 좀 잘못된 대응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그대로 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짜면서 현금에 대한 비중만 한 30-40% 정도를 보유한 상태에서 지수가 이미 1950포인트까지도 이탈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현금 비중만 좀 유지를 하면서 기존 보유 종목들을 현재 어느 정도 기준선에 이탈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보유를 하면서 이번 주에 만기일과 금통위 부분을 확인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다시 한번 민감주들의 어떤 반등의 지속이 나타날 것인지 매수주들은 다시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꺾이는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지 그때 가서 좀 판단을 하는 게 낫다고 보고요. 그러한 조짐은 조금씩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염두를 한 상태에서 시장을 이번 주 금통위와 만기일을 좀 맞이하면서 현재 이제 대북 리스크나 이런 부분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죠. 외국인들의 이러한 매수, 환율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번 주는 좀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섣부르게 좀 너무 빠른 대응보다는 좀 관망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민감주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관망하는 게 좋겠다. 옵션 만기일과 금통위 변수를 체크하고 대응해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증권사 추천 종목 들어보는 시간이죠. 스타트업 오늘 순서는 HMC투자증권의 김관수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하루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무래도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가장 그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최근에 했는데요. 매출액이 52조 원, 영업이익이 8조 7천억 원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북미 애플 소송 그 충당금이었던 약 6억 달러 정도, 1분기 평균 환율 적용 시에 한 50억 원 정도 가량 6,500억 원 정도 가량이 될 텐데요. 이 수치 이미 반영이 되면서 기존의 그 영업이익이 그 수치가 반영 전에는 한 9조 3천억 원 정도로 그 계산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을 지금 반영하면서 8조 7천억 원으로 좀 잠정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년도 대비해서 4분기보다 증가했는데요. 갤럭시 S4가 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당금이 기반영이 됐고 이 부분이 영업이익이 그 8조 7천억 원으로 창출된 것은 그 시장에서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잠재력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좀 평가를 해보겠고요. 1분기 그 사업 부분별로 영업이익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통신 쪽에서 6조 1천억 원, 반도체에서 1조 1천억 원, 디스플레이에서 7,590억 원, 가전에서 6,400억 원으로 단연 통신 쪽에서 강한 그 영업이익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좀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만 좀 사업분이 조금 뚫려 있다는 부분이 다소 조금 향후에 그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4월 중순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갤럭시 S4가 판매가 시작이 될 텐데요. 이 S4의 그 효과에 힘입어서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0-30%의 증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분기, 3분기에는 이런 갤럭시 S4의 출하량이 본격적으로 그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면서 좀 더 상승폭을 키워갈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어지고요. 4분기부터는 갤럭시 노트 3가 출시되면서 영업이익은 11조 원대를 4분기까지는 좀 이어가는 모양새가 나올 것이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2014년 그 산업성장성이 좀 둔화되는 것을 예상을 해볼 때 2013년도에 그 삼성전자의 실적 향상에 초점을 맞춘 투자 전략으로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현재 오늘 매수 가격은 150만 원입니다. 매수 가격은 150만 원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양봉이 나와주면서 오늘 1.4%의 강한 상승 흐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152만 6천 원인데요. 종가에 접근을 하셔도 무방할 걸로 보여지고요. 현재 기술적으로는 일봉과 주봉상으로 20주선 중심선에서 21선 중심선에서 강한 양봉을 만들면서 3거래 이전의 그 음봉들을 다 메우는 양봉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서는 매물대를 어느 정도 좀 소화할 수는 있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기조 흐름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목표 가격은 짧게 160만 원, 최저 가격은 14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삼성전자이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서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도 궁금한데요. 네, 오늘을 추천드릴 종목은요.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네. 기술적으로 지금 주가가
지수가 많이 지금 하락을 했고 이런 부분이 뭐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다음에 대외 변수들에 의해서 지수가 좀 꾸준하게 끌어내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뭐 북한발 도발이라든지 뭐 미국에서 현대기아차의 리콜 등 대외 변수들이 코스피 지수를 크게 출렁이게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받쳐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다소 좀 우려가 섞여 있지만 현재 구간대에서는 사실상 그 밸류에이션만 놓고 본다고 할 때 상당히 조금 하방 지지력을 가질 수 있는 구간대입니다. 그 1900선 정도, 1930선 정도면 PBR로는 1배 수준이고요. PER로는 8배 수준 정도가 될 텐데요. 1930선 정도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 접근할 때 코덱스 레버리지 유효하게 투자가 유효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현재 구간대에서는 2000선에 다다라야지만 PER로 한 9배 중반 정도 수준이 되어질 텐데요. 그래서 다소간의 지금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있는 힘 구간대에서는 코덱스 레버리지의 접근이 좀 유효해 보이고 일본과 주봉상으로 밴드 하단에서 지금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투자하신 데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매수 가격은 제가 11,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지수 반등과 함께 11,780원 오늘 90원 오른 상태에서 지금 주가 흐름이 있는데요. 종가의 매수를 좀 접근을 하신다고 했을 때 목표 가격은 일단 13,000원 정도 짧게 잡고 대응하시길 권해드리겠고 손절 가격은 10,000원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클 때는 레버리지로 대응을 해보자. 오늘 종가에서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김관수 과장이었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 2월 경상수지가 6,374억엔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4,575억엔을 크게 웃돈 수치입니다. 한편 일본은행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으로 엔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3년여 만에 처음으로 98엔대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3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전월 대비 8만 8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19만 명 증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난해 6월 이후 최저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한 달 새 구직시장에서 빠져나간 사람만 49만 6천 명에 달하며 이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율은 34년 만에 최저치인 63.3%까지 내려갔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민간 부문에 400억 유로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들은 당초 예정된 2년이 아닌 1년 이내에 민간에 대한 정부 부채를 갚아야 합니다.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정부의 채무 변제는 빠르면 오늘부터 시작되며 오래된 채무부터 우선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 자세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NH농협증권의 이아람 연구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4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2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현안이 논의될 예정인데 그 가운데 핵심은 부동산 대책과 또 추경 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시장에서는 정부가 계획 중인 12조 원 이상의 추가 경정 예산 효과를 반영할 경우 2013년 경제 성장률이 3%대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월 금리가 동시에 인하될 경우 추경 효과를 합쳐 0.4%포인트 내외의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정부의 부양 정책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식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북 위험이 어느 정도 완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대규모 추경이 집행됐던 2001년, 2003년, 2009년의 경우 외국인이 강한 순매수를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국내 증시의 견조한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경기 부양책으로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들면서 환율 전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주 일본의 강력한 부양책이 나오면서 오늘 엔달러 환율은 98엔대를 돌파하고 있는데 이런 일본의 행보가 앞으로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지난 2월 일본의 무역 적자는 7,775억 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수출은 전년 동합이 2.9% 감소한 반면 수입은 11.9% 상승해 엔저가 무역 수지에는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입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전체 수입에서 에너지 비중이 20.6%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에너지 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엔화 약세는 오히려 일본 내수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속
지속적으로 용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 목요일 예정된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한국도 본격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되고 있음을 대외에 알려 외국인들의 국내 금융시장에서 이탈을 어느 정도 억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난 1월과 같은 엔화 약세에 따른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좀 미국 증시, 뉴욕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미국 3월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가 전월비 8만 8천 명 증가해 전월에 26만 8천 명 증가와 시장 예상치인 20만 명 증가를 크게 하회하며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은 7.6%로 개선됐지만 노동시장 참가율 급락에 따른 착시 현상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증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민간 고용, 실업수당 청구 건수, 취업자 수가 잇따라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지난달부터 시행된 시퀘스터로 기업들이 고용 규모를 대폭 줄인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3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최근 우려되던 연준의 양적 완화 조기 종료 우려가 해소된 것으로 분석하면서 불확실성 요인을 한 가지 제거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퀘스터의 충격이 미국 경기 회복세를 어느 정도 둔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에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최근 우리 시장을 보면 호재보다 악재가 더 많이 나오면서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이번 주 금통위에도 옵션 만기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네, 지난주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4조 원 매도에 나서며 최근 4주간 누적 순매도 규모는 4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해외 언론들이 지속적으로 전쟁 우려를 부추겨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강력한 양적 완화 정책에 따른 일본 증시 급등,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1131.8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환전성 우려가 발생하는 등의 복합적인 악재들이 외국인들의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증시의 급락으로 주당 순자산 가치가 1배 수준으로 낮아져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으며 환율 상승으로 이제는 환차의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분간 이러한 악재들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아 이번 주에도 대북 리스크가 시장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히 10일 전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 보도를 감안하면 이번 주에도 북한 문제가 국내 주식시장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농협증권의 이아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3월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고용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우려감에 간밤 뉴욕 증시는 또 혼조세, 하락세로 마감하기도 했었죠. 일단 오늘 우리 시장 계속되는 외국인의 매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글로벌 이슈에 대한 분석부터 좀 들려주시죠. 지난주
그 미국하고 유럽은 다 빠졌죠. 네. 다행히 미국은 낙폭을 좀 줄이고 끝나는 모습이었는데 미국은 2월 무역 수지가 430억 달러 적자라는데 예상보다는 좀 적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괜찮았었는데요. 다만 이제 미국 실업률이 7.6%가 그러면서 전주 대비로 상당히 그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제 포기자가 좀 많아짐으로 인해서 실업률이 낮아졌다 하는 부분이죠. 결국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장에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가 바로 종결되지 않겠구나 하는 기대 심리가 더 작용하면서 낙폭을 좀 줄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그 자금 이탈이 생길 경우에는 엔화 붕괴 가능성을 제기하는 모습인데 엔화 강세로 쪽으로 배팅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엔화를 기술적으로 분석하면 지금이 3봉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 엔화 약세가 지속되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서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조지 소로스가 노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우리나라는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너무 많이 빠졌다가 오늘 일시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죠. 지수는 2포인트 상승하고 있지만 선물을 1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일단 선물이 시장을 이끌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수급의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2,300억 정도의 현물을 매도하고 있고 이걸 개인과 기관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견조하죠. 연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는 거, 조만간 기관화 장세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 매수가 120억 정도 지금 매도가 좀 출회되고 있는 모습이 특징이고요. 업종별 모습을 보시면 개인들은 전기전자를 하고 통신업, 증권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게 서비스업에 480억 정도가 집중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신업하고 섬유의료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매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매도하는 것은 운수장비에 920억, 그다음에 화학에 30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들의 모습은 1,700억 매수해주고 있는데 지금 전기전자에서 개인들이 파는 물량을 받아주고 있고요. 운송장비에서 외국인이 파는 물량을 받고 있고요. 또 화학에서 외국인이 300억 매도하는 걸 210억으로 매수해 주는 것이 특징이고요. 모든 그 기관들은 거의 다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 오늘 삼성전자가 선방해주고 있죠. 1.4% 정도 상승해주면서 152만 7천 원으로 주가를 좀 받쳐주고 있고요. 자동차에서는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차가 상승을 해주고 기아차는 강보합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조선주에서 대우조선해양하고요. 현대중공업이 강세를 시현하면서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동안 주가 하락의 주범이었던 화학주들 롯데케미칼이라든가 LG화학 같은 종목들이 2%대 상승을 주면서 주가를 올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 오늘 좀 강보합권을 움직이고 있는 건 급락에 대한 반등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이번 주 이벤트도 많은데 투자 포인트는 어떤 쪽을 좀 짚어보는 게 좋을까요? 기술적으로는 일단 바닥권이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상승하려면 200일선에 해당되는 1938포인트 회복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그 미국의 FOMC 회의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통위에서 재경부에서는 열석 발언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일단 한국의 독립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하는지가 시장의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청정에서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상당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만기날이죠. 그날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해주는지 이 부분이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코스피 1938포인트 회복이 안 된다면 추가적인 조정 장세가 좀 더 이어질까요? 아니 기술적으로 현재가 바닥입니다. 문제는 1938포인트를 빨리 회복하는지 횡보하면서 회복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빨리 회복한다면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V자로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략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아이러브스탁의 남자현 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의 낙폭이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코스피 대형주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장 체크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북한 관련 이슈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하락폭이 컸던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그에 대해서 어떤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 관련해서 좀 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북한의 이제 전쟁 위협이 점차 고조되면서 이 주식시장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를 보면 이제 목요일, 금요일 뭐 북한 관련 리스크로 인해서 코스피가 이제 1930선 아래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목요일에는 그 개성공단 관련해서 그 언론사의 오보로 인해서 또 장중 급락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전통적으로 북한은 그 특유의 뭐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하죠.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그 다양한 도발을 시도해 왔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이 북한 리스크에 대한 일단 경제 외적인 변수로 보는 그런 시각이 많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단기적이고 크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고조되고 있는 그 북한의 전쟁 위협에 대해서는 그 과거 경험에만 빗댄 뭐 조정 후 추가 적극적인 매수를 권장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이전과 다른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그 이전에는 그 국내에만 국한되었던 이제 도발 범위가 이번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주변국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이제 확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이러한 긴장 상황을 완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그 북한 정권이 어떤 적극적인 타협 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뭐 중국과 러시아도 영향력이 예전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전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주식시장의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외국인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위기감보다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또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큰 틀에서 보면 코스피 지수는 1900선까지를 하방으로 놓고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1900선이 의미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1900선이 깨지면 그 한국 증시의 그 PBR이 1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과거 리먼 사태 같은 경우에도 PBR 기준으로 0.8 수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밑으로 떨어지진 않았었거든요. 역으로 보면은 1900선 이하에서는 어떤 대긴 매수세가 상당히 잠복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시장을 관망하시면서 뭐 특히 주중에 있을 금통위라든가 뭐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같은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조정 이후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단계적으로 매수에 접근을 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뭐 다른 전문가님은 지금 코스피 바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팀장님께서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관심 업종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업종 좀 주력해보는 게 좋을까요? 관심 업종은 시장 자체가 워낙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죠. 뭐 정책적인 기대감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수 방어주 위주 중심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또 환율 부담이나 이런 부분, 아직 뭐 엔저 현상, 아직 그 중시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총 상위의 이제 수출주보다는 내수의 이제 중소형주 종목 중심으로 한번 그 관심을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 대부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도 보유하신 분들 그러면 오늘 좀 빠져나오는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지금 당장 뭐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 불확실성인 상황이지 하방을 보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단기적으로 북한 관련 리스크는 이제 단기적인 부분이고 이번 주에도 또 기대할 수 있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보되 좀 관망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오늘장 뭐 관심 종목도 궁금합니다. 시장 좀 어렵지만 그래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 있는 거겠죠. 네. 예, 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 항상 뭐 어떤 불확실한 기대감을 갖고 어떤 종목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경기 방어주나 뭐 내수주 중심으로 한번 관심을 돌려볼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특별하게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뭐 이제 금융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돌려보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단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주가에 접근을 하시는 부분에서는 항상 단계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가져오신 정보 제가 미리 한번 살펴봤는데 SBS 미디어 홀딩스라고요. 네. 오늘 보니까 2% 이상 좀 빠지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SBS 미디어 홀딩스입니다. 뭐 SBS라든가 이제 SBS 컨텐츠 등을 이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지주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은 종목 자체가 갖고 있는 성장 가능성을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개선될 전망인데요. 기간적으로 봤을 때 1분기는 그 기업들의 연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광고 시장에 대한 비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SBS 이제 간판 드라마들이 이제 광고 판매 단가를 끌어올렸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1분기를 보면 SBS의 화제작들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SBS나 SBS 컨텐츠 허브의 실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말씀드릴 부분은 그 SBS의 광고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그 미디어 크리에이트가 전년에 비해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광고 판매에 대한 영향력과 뭐 영업력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지상파 재전송 관련해서 이제 SBS가 이제 IPTV나 위성 방송 등과 이제 소송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소송에서 이제 승소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재전송료 관련해서도 이제 추가적인 수익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더불어 지상파에 대한 이제 규제 완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뭐 이미 민영 미디어 랩이 도입이 됐고요. 지상파 자체가 갖고 있는 이전까지 심야 방송이 전문적으로도 허용이 됐었죠.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도 중간 광고라든가 광고 총량제 도입이라든가 규제 완화에 대한 여지가 아직도 충분히 산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대한 그 기대감 또한 갖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SBS 미디어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에 더불어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의 수혜를 더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동종업 타 회사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대를 보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500원대까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전까지 한 6,500원 선까지 정고점을 이루면서 한 달간 추세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금 5,500원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이전에 연중 최저점인 5,080원에는 아직 한 500원 정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매수를 고려해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현재 가격대에서 이제 매수를 고려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오늘 시장 좀 보셨다가 5,400원대에서 좀 더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단기 목표가로는 정고점인 6,400원대를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로는 5,100원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SBS 미디어 홀딩스 현재 수급 상황은 어떤지 좀 분석 가능할까요? 네. 예. 수급 상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특별하게 어떤 매수나 매도를 네.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는 어떤 외국인이나 기관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단지 이제 현재 그동안 보여왔던 SBS 미디어 홀딩스가 주가가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조금 느리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었거든요. 적정 주가나 이런 부분은 예전부터 적정 주가보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부분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에 비해서 어떤 상승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외국이나 기관의 매수세가 보여주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2분기나 1분기 개선, 그 실적 개선이라는 부분을 기대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당장 그 상승이나 하락을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적 부분에서 상승 모멘텀을 기대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BS 미디어 홀딩스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늘 한 5,500원에서 5,400원 사이에서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남재현 팀장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폴리오 총 4종목에 담겨 있습니다. 현금 비중이 30%이고요. ELK와 루멘스가 각각 15%씩, 시젠과 윈스테크넷이 20%씩 담겨 있습니다. 수익률도 체크해 보죠. 총 4종목이 담겨있는 가운데 CJ는 0.7% 플러스권에 있고요. 윈스테크는 3.6%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하지만 루멘스가 마이너스 8.3% 손실, ELK도 마이너스 3.4% 손실 중에 있습니다.
예, 먼저 시젠부터 한번 AS를 받아보겠습니다. 현재 오늘 코스닥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젠도 예외가 아니죠. 오늘 좀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 불안하실 것 같아요. 예. 시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69,000원 이제 매수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뭐 어떤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네.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가 쌓여가면서 또 이제 코스닥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반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네. 또 최근에 시젠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사주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가의 하락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단지 말씀드릴 부분은 뭐 오늘 같은 장세에서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당장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좀 더 이제 상황을 기대를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제가 이제 이전에 소개를 해드릴 때 장기적으로 이제 가져가야 되셔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당장에 이런 부분을 잠시 조정 구간이라고 한번 보시고요. 조정 구간이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강한 상승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상승 구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은 현재 조정 구간에 있는 상태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시즌 아직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 지금 이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추가 지금 편입도 가능한 거겠죠? 예, 지금 가격대가 아무래도 지금 어느 정도 지지선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윈스테크넷 이 종목 저희가 또 AS를 받아보겠습니다. 현재 수익률이 3.6% 플러스권에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나마 오늘 장에서 좀 선방하고 있습니다. 0.98% 약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는데 윈스테크넷 이 종목도 AS 부탁드립니다. 네. 윈스테크넷 같은 경우는 시장에 관심이 아직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근래에 들어서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금융 결제가 더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윈스테크넷이 이 업종 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그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갖고 있는 장기적인 부분에서 성장 가능성, 그리고 이제 외국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관심도, 시장에 대한 관심도를 봤을 때는 조금 더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라고 보시고요. 조금 더 상승 충분히 기대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윈스테크넷 보유하신 분들은 걱정 없이 목표가까지 홀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루멘스입니다. 이 종목 현재 손절가가 8,500원인데 현재가가 8,6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죠. 더 큰 문제는 3거래했던 주가가 한 10%가량 빠졌다라는 게 아닐까 싶어요. 루멘스를 말씀드릴 때 어떤 LED 조명 사업도 하고 있고 어떤 LED 패널 부분도 이제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LED 조명 사업에 대해서는 루멘스가 갖고 있는 부분이 한 10% 매출의 1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그 LED 조명 부분에서는 최근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시장에서 이제 LED에 대한 어떤 수요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 루멘스라는 부분 자체가 기업 자체가 그 조명 시장에 대한 그 매출 비중이 작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적극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잡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LED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가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 LED TV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매출이 확대된다면은 그에 대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이제 루멘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가 부분에 아직 도달은 하진 않았는데요. 이제 손절가를 좀 기다리시면서 지금 좀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지 마시고 손절가에 미치면 물론 손절을 하셔야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조금 더 기대를 갖고 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루멘스 장중에는 일단 손절가 8,490원대를 찍기도 했거든요. 종가가 형성된 상태는 아니지만 만약에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손절가 그때까지 내려간다면 손절 처리는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 가격대를 낮춰봐야 하는 겁니까? 아니요, 가격대를 낮추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장중에 잠시 또 단기적으로 이제 손절가를 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 장중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기보다는 오늘 종가를 한번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가를 보신 후에 내일이나 한번 오늘 이후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단계적인 매도 손절을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루멘스는 오늘 종가와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잘 체크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끝으로 살펴볼 종목이 ELK인데요. 이 종목도 현재는 마이너스 3.4% 손실을 기록하고 있죠. 이 종목도 AS 부탁드릴게요. 네, ELK 같은 경우는 제가 터치 패널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제 매수가가 이제 17,500원인데 잠시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전까지 그 최저점이 연중 최저점이 15,750원이었는데 아직까지 지지 구간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남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터치 패널 시장 자체가 최근에 이제 예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터치 패널을 수요가 상당히 많았던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태블릿 PC에서도 터치 패널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특히나 이제 킨들,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그 킨들 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좀 내리면서 그에 대해서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 상승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수요가 아무래도 많아지게 되면은 LED 터치 패널에 대한 그 시장이 형성하고 있는 가격 자체도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ELK가 갖고 있는 이제 매출 면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수 하락폭에 대비해서는 ELK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호재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 네. 좀 더 보유를 하시고 시장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차트를 보니까 좀 5일선이 좀 많이 하락하면서 우하향 쪽 패턴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이 가격대 지지는 이어질까요? 17,500원대에서 가격대가 네. 장중에 좀 더 16,950원대인데요. 네네. 장중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대북적인 악재라든가 이제 글로벌 악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장중에서 약간의 조정이나 하락은 조금 더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단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 아무래도 하루 이틀 정도에 갖고 있다가 이제 종목을 매도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보시고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계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ELK까지 AS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남재현 팀장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새롭게 한 종목 편입되면서 현금은 20%로 줄었습니다. SBS 미디어 홀딩스가 10%, ELK와 루멘스가 15%, 시젠과 윈스테크는 20%씩 담겨 있습니다. 네, 시즌과 윈스테크는 루멘스, ELK 모두 그대로 목표가까지 보유해보자 홀딩 전략 말씀해주셨고요.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죠. SBS 미디어 홀딩스 매수가는 5,500원, 목표가는 6,400원, 손절가 5,000원 잘 기억해 두십시오. 네, 지금까지 아이러브스탁의 남재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오후 1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